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9일. 예,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8시 54분. 어제 키움 정기 점검했고요. 예, 이제 올립니다. 야간 선물은 2.2포인트. 330.50입니다. 330.50이니까 이제 월봉은 상단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332.132 상단선이니까 2.2포 빠지면 뭐 그냥 자유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슈는 주봉이에요. 주봉 330.50. 네, 330.50. 자, 상단선이 내려오냐 이것만 보면 되죠. 다 부러졌어요. 그쵸? 예, 다 부러졌습니다.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 보고는 매수는 못해요.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뭐 매수해야 될 가격은 없고, 상단선의 위치는 332.31 정도 되니까 월봉의 상단선 위치가 주봉의 상단선 위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위치는 주봉의 상단선이 월봉의 상단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없어요. 뭐 매수를 하시든 마시든, 예, 그건 자유인데 가격은 없다라는 거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은 저가가 깨지고 뭐 하단선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상단선도 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 매도한다 그러면 주봉의 상단선 정도는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냥은 매도 못 칠 것 같아요. 그냥은 매도 못한다.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분기봉은 이슈가 없고, 예, 월봉은 332.07 여기가 매도가인데 지금 33.89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포 1.8포 정도가 오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2포가 내리는 거니까 여기도 해결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2를 빼야 되죠. 예, 그러면 여기도 이제 2를 빼고 6, 여기도 2를 빼야 되니까, 예, 331.69 이렇게 그려보면 상단선이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네, 보통은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매도고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예요. 네, 이 두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단선이 올라오면 매수, 상단선이 내려오면 매도. 그러니까 이게 상단선이 내려오죠. 위치가 333.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333.68을 잘하면 막을 수 있겠죠. 이게 이주봉의 기준선 26입니다. 자, 예, 요 수치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333.68을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333.68을 막아주면 어차피 339.51을 못 가요. 예, 그 얘기는 333.59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하단선이 다 아래를 봐요. 그래서 이건 아래로 가기 유리해요. 예, 위는 333.70 정도를 맞고 아래는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이번 주 종가 정도까지 오면 이번 주 고가를 안 넘는 범위 안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에서 이번 주 종가 사이 그 영역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기 유리한 자리고, 매수는 없어요.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사세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산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월요일은 아닌 거죠. 화요일 날 고민해 보세요. 자, 일봉은, 예, 없죠? 없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뭐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고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내려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를 하실 거면 주봉을 보세요. 자, 하방은 주봉, 상방은 일봉. 네, 이렇게 보시고 일봉이 저가 지키는 날 매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봉은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판단은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매수냐 매도냐 그건 알아서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레버리지는 분기봉까지는 볼 게 없다. 예? 분기봉, 월봉은 아예 볼 게 없고, 이제 주봉에서 지금 0.66이니까 1.32% 내려야 돼요. 1.32%. 자, 제가 1.32%를 하락시켜 볼게요. 15,070원. 15,070원에서 1.32%. 그러면 200원 정도예요. 200원. 200원을 빼면 14,870원 정도 되겠네요. 네, 14,870원. 200원 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내리면 딱 이번 주 종가 부근이 매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매수는 없어요. 저는 매수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돼요.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일봉은 뭐 없죠. 바로 받쳐주지 않아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14,768에서 여기 14,612 요 영역만 쓸 수 있어요. 요 영역. 자, 뭐 보셨죠? 그래서 뭐 지금 상태면 14,812원 아래에서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화요일 이후에 저가를 지키는 봉을 찾아서 매수를 할 건지는 잘 결정을 하세요. 자, 고버스 뭐 분기봉은 코멘트 할 것 없고, 올봉은 2,400원 아래는 매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기준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2,360원. 자, 2,390원. 30원 정도 오를 수 있네요. 2,390원. 그러니까 2,400원 아래 매수 전략은 나름 유효한 거죠. 자, 저가만 지키면 되겠죠? 여기 매수가 2,370원. 그러니까 종가 정도, 종가 부근 정도까지는 잘하면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가만 지키면 뭐 매수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저가가 지켜져야 돼요. 저가가 지켜지면 산다. 그게 전략입니다. 일봉은 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상방이고 매수가가 없어요. 매수가가 없기 때문에 일봉으로는 매수 못하고 주봉 보시고 잘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339.51을 못 가면 하방이다예요. 예? 자, 339.51을 못 가면 하방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333.59 밑으로 간다예요. 기본적으로 339.51을 못 넘으면 333.59 아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333.59를 넘어도 339.51을 못 넘으면 이 밑으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종가가.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339.51을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339.51을 못 넘는다고 판단되시면 뭐 333.59를 넘어도 매도해도 되는 거죠. 왜? 333.59 아래로 내려올 거니까. 자, 개파락이 나왔을 때 개인이 매수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개인이 매수한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수급이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은 누적으로도 매도고 여기는 개인은 누적으로 매수해요. 그러니까 개파락에 나왔을 때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누적으로 매도가 플러스되고 개인은 매수하면 누적으로 매수가 플러스됩니다. 그 얘기는 수급 자체는 상방으로 가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의 갭상승은 저는 하방에 유리하게 하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차트 자체는 하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남은 거는 수급이 얼만큼 받쳐줄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뺀다. 그러면 이제 물음표를 던져야 되고요. 뭐 내려가는데 막 8천억, 9천억 막 이렇게 매수한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방을 정리하고 하방 쪽으로 가려는 의도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 7, 8천억 이상 개인이 매수하면 반대로 개인이 매수세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의지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의 흐름 자체도 의지가 없어요. 누적으로 보면 사실 하루치도 안 되는 자금의 흐름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있기 때문에 누적은 아직까지는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방에 유리하다, 하방에 유리하다 떠들기에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단지 지금은 339.51을 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방이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못 만들었어요. 아직은 하방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월봉이 양봉이고 눈으로 봤을 때 이게 하락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흐름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위치 자체는 상승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락의 영역 안에서 박스콘을 치면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339.51을 돌파해야 되고요. 339.51을 돌파하지 못하면 333.59 아래로 내려가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월봉의 하단선은 321대에 있고 주봉의 하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활용했을 때는 320일 위에서는 매수 전략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2개월봉을 보시면 고점 아래에 있는 기준선 26 값이 322.66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322.66으로 데드를 낼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방을 보시더라도 322 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340을 안 간다, 350을 안 간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호재가 뜨고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끝내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공개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7, 8% 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갑자기 340을 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 지금까지의 이어온 흐름만을 봤을 때는 아직은 외국인이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아직까지의 결과만을 봤을 때는 위로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상방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전환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자금의 흐름을 봐도 동일하게 상방으로 세팅해 놓았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어차피 하루하루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당일의 흐름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완전히 전환된 징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두 가지 전략, 주봉이 저가를 지킨다,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예요. 근데 주봉이 저가를 지키는 거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근거가 있죠. 멀어요. 예, 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봉이 저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라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 전략을 고려하실 때는 화요일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요일에 월요일 저가를 지키면 주봉이 이번 주 저가를 지키는 게 거의 당연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화요일에도 월요일 저가를 깬다. 그러면 주봉의 저가를 지킬 수 있을지도 그때부터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수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고,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 안 넘으면 어차피 339.51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